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은 사실 금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 때문에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좀 편치 않았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전략 시간 요 영상도 내용도 굉장히 좀 골똘히 생각하면서 지금 저녁을 먹지 않고 약간 좀 얼굴이 좀 열이 좀 오르는 게 이제 감기는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지금 몰입해가지고 뭔가 골똘히 좀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아요. 7시 한 20분쯤 됐는데 참 어떤 내용 어떤 얘기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골똘히 했었어요. 단순히 이제 금요일날 발표된 CPI 이제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 부분보다는 웬만한 내용들은 기사화됐고 대부분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 금요일날 5월 이제 CPI 미국의 CPI 발표가 이제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 간략하게 짚으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는 2020년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작한다든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하거나 당황스럽거나 또 절망적이거나 이런 심리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도 오랜 기간 투자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고 굉장히 저도 좀 그런 부분이 큰데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고 없고 차이가 멘탈의 어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격도 이 측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떤 방어 기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충격 파동을 좀 덜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원리가 뭔가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체크해드리면서 뭔가 좀 다음 주를 맞닥뜨리는 시장 하에서 일요일 또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간략하게 체크드릴게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해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년 대비 8.6% 상승을 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전일 이제 백악관에서도 막 긴급하게 회견 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상회하긴 했지만 지난달 발표보다는 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는 좀 유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나마 좀 이제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유가 때문에 유가가 이제 이런 어떤 예상치를 너무 상회하는 물가지수가 나오는 어떤 역할을 해줬고 특히나 이제 연료유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16.9%나 급증했어요. 이게 결국 이제 CPI 이제 급등을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유지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이 되면서 이제 증시가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한 1.67% 이제 급락하다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제 3% 넘는 약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여전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되고 있고 이번 물가 상승이 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좀 추정된다는 부분들 해서 요 미래에셋 리포팅에서는 급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가 부분을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원유 시추 이런 것들을 막 허가해줘가지고 9천 건의 시추 허가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으나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유 업체가 시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런 에너지 업체들을 좀 비판하는 지금 러시아가 막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 놓고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경제 살리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닌가? 전쟁 비용보다 유가로 가스나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것들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있다는 뭐 그런 인식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산의 이제 원유나 가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출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 시출 허가하고 이것들이 빨리 올라와야 돼요. 공급이. 그래서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는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6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치가 58.5였는데 그걸 하회한 50.2로 발표되면서 이거 좀 요거까지 같이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조사기관 이런 데서 6월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확률을 기존의 3.6%에서 23.2%로 확 높인 거죠. 야, 이 75bp 인상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투자은행들도 75bp 인상으로 전망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면서 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모습이 됐고, 뭐 역시나 이제 국제금리도 이제 거기에 따른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이제 빠졌는데요. 그나마 이제 덜 빠진 것들이 뭐 원유 시추 업체들, 곡물 ETF 뭐 이런 쪽, 뭐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 수혜를 보는 쪽, 이런 쪽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덜 빠졌고, 나머지 뭐 이제 뭐 기술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헬스, 이제 바이오든, 기술 섹터든, 뭐 클라우드, 뭐 금융 뭐 다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간별 보니까 최근 1개월 보니까 에너지가 14% 오히려 이제 상승했고, 소재 쪽도 상승했고, 방어적인 어떤 유틸리티 쪽도 상승했고, 요 정도만 이제 괜찮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완전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3.5% 빠졌습니다. 갭으로 빠져가지고 거의 종가가 저가로 빠졌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말 상간에 또 그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장에 대한 어떤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가상화폐도 이제 급락을 했죠, 주말간에. 그런 부분이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다우 그리고 S&P도 2.7, 2.9% 빠지면서 그냥 이제 헤드앤숄더의 어떤 형태를 완연하게 좀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급등하는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월요일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흘러갈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역시나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이면서 3.15%의 흐름을 보였고, 유가 120불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소맥, 대두 뭐 이런 가격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는 좀 다른 흐름인데요. 또 미국과 이제 그러니까 선진 시장과 또 중국권의 어떤 증시는 조금 추세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중국은 인플레가 지금 한 2%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인플레가 8.6%잖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제 뭐 그 금리를 인하하는 좀 부양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미국 선진 쪽은 이제 긴축,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또 상반된.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은 실업률도 이제 사상 최저죠. 3.6%. 근데 중국은 이제 실업률이 6%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추세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장의 추세도 좀 부양으로 가고, 미국은 긴축으로 가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다르게 가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어떤 이제 부양에 따른 어떤 수혜, 또 국내는 이제 철강, 화학, 조선, 정유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쪽은 조금 이제 추세가 중국과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업종별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벌어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좀 가늠해보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니까 지금 8.6%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벌어진 거냐면 1980년, 40년 만이라잖아요, 지금. 이런 추이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저물가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저물가, 뭐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수십 년 만에 맞닥뜨린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투자자들도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물가 수준이 지금 보시면 미국이 요 정도 돼 있어요. 한 중간 정도.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국가 중에서 전년비 이제 물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브라질, 뭐 그리고 베네수엘라, 터키 이런 국가들은 막 수십 퍼센트에 100%까지 전년비 올라가는 흐름인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또 이제 일부 또 일본, 또 한국도 이제 요 정도 근처에 있는데요. 또 이런 국가들하고는 좀 틀린 어떤 구도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국가별로 차별화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위기인지 침체인지 뭐 명확합니다. 지금은 이제 위기는 아니죠. 위기보다는 이제 침체 어떤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흐름인데요. 우리가 위기라고 하면 주가 지수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모습으로 좀 만들어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급반등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침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침체인데, 침체의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수년간 계단식이죠. 점진적인 하락 내지는 어떤 횡보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경우에는 위기가 아닌 어떤 침체 케이스로 보여진다. 그래서 V자로, 뭐 시장이 막 V자로 다시 막 급격하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뭐 추세가 전환되더라도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기보다는 침체 국면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원리를 쉽게 간략하게 좀 표현해 보면, 일단은 빠른 물가의 상승을 인해서 실질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비할 여력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 경기에 급격한 위축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이제 긴축,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 또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주식시장 약세가 벌어집니다. 지금이 딱 이렇게 구도가 잡힌 구간이죠. 딱.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잡힌다. 피크아웃을 지나고 좀씩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긴축 기조를 완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어느 시점에서 빠르게 좀 중단할 겁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고 개선되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안정을 찾는 구도가 잡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원하고, 시장도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안 잡힌다. 이번에 이제 올 CPI가 나왔는데 물가 안 잡히는 게 이제 확인된 거니까. 그럼 이제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든지 강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강하고 더 긴 기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침체가 되고 또 주시장도 침체가 된다는 쪽으로, 이게 뭐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S의 공포라 불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의 최악, 주식시장의 최악의 어떤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기보다는 침체의 어떤 흐름, 구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체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안 좋은 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거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뭐 금요일 날에 또 CPI 발표와 함께 미국 미시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예측이 58인데 발표가 50이니까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거고, 설문조사인데요. 어쨌든 소비라는 건 우리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심리잖아요. 기대 심리.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지수로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건데, 뭐 사실 이게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충격을 받았고, 이 추이가 상당히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안 좋은 게. 보시면 지금 2주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5월 달에도 예측이 64였는데 59 나왔죠. 그리고 5월 27일에도 59였는데 발표가 58. 이번에도 예측이 58인데 50.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좀 예측보다 컨센보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투자의 구루들이 막 나와가지고 엄청난 비관론과 막 약세장 막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이런 어떤 발언들을 기사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드래켄 밀러라는 또 이제 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또 뭐 억만장자 투자라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전망을 뭐 제시했다. 연준의 어떤 정책이 연착륙을 유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서 난폭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뭐 보도하기 좋잖아요. 지금 뭐 좋을 만한 내용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약세장에 대한 관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기업 이제 CFO들도 재무 이제 관리자들도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다. 뭐 미국 뉴욕시의 쇼핑몰 오큘러스 내부가 텅 비었다. 와, 이거 뭐 이렇게 비어 있나요, 진짜? 그래서 이제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재무 관리자들이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하락을 전망했고, 위험 요인 1위로 인플레이션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정책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 글로벌 식량 위기 우려, 추가 공급망 대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역풍을 넘어서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지출이나 고용을 줄이지는 않을 계획이다고 하면서 뭐 이게 계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응답자의 그리고 54%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는 이런 어떤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이제 매니저 창업자 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또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2년 안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공급망 붕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글로벌 성장률을 크게 갉아먹을 것이다. 이게 전쟁 사태가 이제 좀 컸어요. 기름을 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기름을 부었다. 에너지 식품 가격이 오르자 물가 상승의 속도가 더 가팔라진 거죠.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증시의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진 거고요. 이제 많은 또 구루들이 또 이제 40년 전은 오일 쇼크 당시였던 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상황을 이제 많이 비교하는데 그때 당시와 이제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현재 미국 달러는 강세이며 원자재 상승폭이 덜하고 주요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은 대체로 높다. 세계은행은 1970년대와 다르게 주요국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밝혔다. 지난 30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물가 목표를 달성할 믿을 만한 이력을 세웠다. 그래서 건전하다. 그때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부정적으로 막 지금 막 위기론 이런 것들은 좀 걸러야 됩니다. 사실 너무 비관론에 휩싸이면서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2020년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데요. 뭔가 좀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한 부분인데 한번 이제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 쇼크로 이제 주식시장의 위기 상황이 좀 만들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로 수직 낙하했죠.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그런 낮아진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거나 많은 어떤 또 뭐 은행 자금들을 끌고 와서 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이제 되면서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엄청났죠. 3원 오르고 4원 오르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또 수익률을 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21년도 작년 1월달 지수 고점과 함께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 어떤 시장으로 좀 변모가 되면서 그 상단의 지수에서만 개인 투자자가 100조 원
때 이제 순매수를 했죠. 뭐 삼성전자만 해도 44조 원을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많은 자금을 또 투입하고 내려올 때마다 또 물타기하고 하면서 뭐 지금 많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손실 구간이고 뭐 그런 부분에 뭐 저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한 낙폭이 나온 현 주식 상황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뭐 다 왔다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또 이슈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절망적이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를 야기시키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고 또 산업의 어떤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눌려 있었죠. 코로나 상황이 지역별로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물가가 전년 대비 크게 오르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하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면서 뭐 연준도 이제 초기에는 뭐 일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준이 시장이 감내하고 또 과거의 어떤 그 딱 박스권 안에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최근에 완전히 넘어섰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40년 만에 최대치 지금 돌파를 하는 어떤 흐름이 이제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하고 정부의 최대 이제 경제적 목표는 물가와 고용을 이제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사회 유지 그리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의식주 기본권. 그래서 이제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미 뭐 그냥 뭐 저개발 국가 중에서는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물가가 막 100%씩 급증하고. 그래서 이제 최우선 목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이걸 잡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우리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는 증시의 침체적인 흐름을 야기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2, 3년 가량의 경험밖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경험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뭐 대부분 손실일 거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 더 감정적으로 타격이 클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몇 년의 경험에 의거한 주식에 대한 관점을 가져버리는 또 미스를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막 뭐 주식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린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벌어졌던 것들이 후폭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전쟁과 공급망 지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모두의 어떤 예상들을 지금 비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위기나 위기 상황이라든지 혹은 못 벗어날 현상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좀 오래될 수 있고 뭐 이런 문제지. 이거는 못 벗어날 현상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현상이 이제 정점이던 2020년 3월 중순 투자의 구루들이 나타나서 언론에서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뭐 증시가 무너진다 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망해간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처럼 뭐 V자로 반겨가는 그런 증시 흐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망할까요? 증시들이 이제 완전 초토화돼서 무너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요? 그때가 진짜 더 처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우리는 또 IMF까지 겪었습니다. 뭐 은행도 망하는 거 봤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효용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성장을 누리는 기업들이 국내외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뭐 30-40% 이상씩은 다 빠졌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끼면서 가지면서 나아가는 기업들이 나락으로 가겠습니까? 뭐 친환경의 어떤 그 트렌드가 무너지겠습니까? 전기차가 어떻게 시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바이오 생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무너지겠습니까? 희망의 부푼 꿈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불안감과 공포의 강력한 전염력에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약세 구간 속에서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은 정말 계속 저도 목도한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에서도 결국 본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동성 파티를 끝낸 시장 환경에서 해당 청구서를 받들고 그 숫자에 놀라서 충격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화되면 다시 서서히 이런 파티장을 수리하고 인테리어하는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슬슬 파티장에 갈 옷을 구입해서 그것들을 입을 시기들이 도래할 거고요. 결국 또 시장의 어떤 원리는 또 반복이 되고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 시기가 다시 또 올 거라는 건 확신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고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한 자가 승자가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고 실행한 자들이.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보다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기 수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투자자요죠. 우리는 뭐 투자를 2, 3년 하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모든 게 지금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하에서 또 자본주의의 역사 그리고 경제는 성장한다. 또 성장하는 기업들은 다시 또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또 우상향하는 어떤 기조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믿음과 확신 그 부분을 가져간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편치 않았던 어떤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또 시장은 열리고요. 또 그때 어떤 또 충격은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게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편안히 주무시는 밤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도 내일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하는 신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시간 가지고 다음 주 또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